안녕하세요. 제12차 광주 전남신협 동반성장 쑥쑥 세미나의 효과적 종합 목표관리 추진 전략 강의를 맡은 장성신협의 차미연입니다. 네, 우선 저희 강의를 이렇게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조합의 전청옥 이사장님, 김한수 전무님, 그리고 김우진 지점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같이 만들어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대표로 강의할 수 있게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이런 강의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역본부 이문규 본부장님과 강현수 지원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장성신협의 차미연 대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총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장성신협은 감동, 친절, 나눔 세 가지의 핵심 가치로 운영해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 6,127명, 그리고 자산 1,038억을 달성하였습니다. 효과적 종합 목표관리 추진 전략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종합 목표관리 실행을 위한 선행 전략. 두 번째, 종합 목표관리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 그리고 세 번째, 타조합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네, 동영상 다 잘 보셨어요? 혹시 이 동영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동영상은 협동을 의미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펭귄, 개미, 그리고 꽃게 모두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재치 있게 모면하고 있어요. 저는 종합 목표 관리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추진 전략보다 직원들의 협동된 단합의 힘이 이런 의지와 함께 발휘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성신협은 2018년, 2019년 광주 전남 경영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금 현재 2020년 종합경영평가 1위를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2연패 수상을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본지점 간의 협력과 또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장성신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학창시절에 보면 화장실 갈 때도 책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었지만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죠. 그 반면에 공부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인 개개인의 기본적인 역량 차이와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점수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강의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장성신협이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가 좋았고 또 내용이 좋았던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저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좋은 방법이다. 적용해 볼까? 아니면 혹시 저런 방법에 이런 방법을 추가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제가 참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표 관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세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저희 장성신협은 연초에 목표를 가장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평가와 피드백을 매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최소 연초 2월, 3월 안에는 목표량,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실적 배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00%까지 달성하려면 목표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목표량이 산출이 되면 평가 지표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 담당자는 본인이 맡은 수치를 관리해요. 이 수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또 어떤 직원이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하고 독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맡은 항목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어려운 직원들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중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항목이 달성이 되었는지, 어떤 항목이 미달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앙회에서 실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한 달 동안 집계를 한 번도 하지를 않으면 저희가 이미 완성된 지표를 계속 추진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입니다. 저희는 그 집계를 가지고 한 그 수치 피드백을 매주 같이 공유를 하는데 우리가 잘한 항목은 무엇인지, 혹시 수치가 낮은 항목이 있다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 전략이나 아니면 전략 수정을 통해 직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가 연초반에 아동수당 5% 적금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이때 5%의 조건이 자녀 조합원이 가입할 경우에 5%를 드렸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조합원 증대가 생각보다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조합원 가입을 자녀뿐만 아니고 부모님도 가입하셨을 때 5%를 드리겠다라고 조건을 변경해서 진행했더니 조합원 증대의 수치가 쭉쭉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10건 이상 변경해 주신 분들한테 상품권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창구에서 직원들이 막상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이체를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민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이체 홍보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기존의 자동이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건수 플러스 또 추가로 몇 건을 해주신 개수가 저희 기준에 충족만 한다고 하면 상품권과 예금 선물을 같이 드리는 이벤트로 전략 수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는 3월, 4월 달에 자동이체 목표를 모두 조기 달성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장성시잡이 실제 행했던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신 부분입니다. 보증부 대출 확대 부분은 목표 3억 6,900만 원, 가점 목표가 7억 3,800만 원인데 저희 현재 실적 5억 9,500만 원으로 161%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대출금 증대 부분은 목표 1억 4,800만 원, 가점 목표 1억 7,800만 원, 저희 현재 실적 1억 8,300만 원으로 모두 이 달성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보증부 대출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3가지 방법으로 홍보 전략을 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조합은 SNS 계정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등 5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SNS에 저희 보증부 대출에 대한 홍보를 올리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현수막을 매 분기 2회씩 제작해요. 지역 내에 부착함으로써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기존의 햇살론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조합원들을 탐색해서 잔액이 이제 소액으로 남으신 조합원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서 햇살론을 신규 대출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조합이 농촌 지역 조합이기 때문에 농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농업인은 자금 유동성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기존에 농업인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래자들에게 유선으로 햇살로 대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대출 활성화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웠던 식당 상가들을 중심으로 소액대출을 판매했어요. 제가 장성군 외식업중화의학을 협약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판매했고,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8.15 대출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거치식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대출 기존 거래자들에게 8.15 대출로 전환시켜서 원리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요구불 예탁금 증대 방안입니다. 저희 목표가 113억 9천만 원, 가정 목표가 132억 9천만 원인데 현재 실적 132억 4천만 원으로 곧 12월까지 모두 가점까지 달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요구불 예탁금 증대 방안은 많은 방안이 있는데 우선 저희는 고령조합업이 많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미리 앞으로 수령할 대상자에게 3개월 전부터 저희 장성신협 계좌로 요구불 계좌로 신청해달라는 부탁의 말과 그리고 신청 방법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 추후에는 전화를 걸어서 유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읍내하고 거리가 좀 먼 지역에 있는 진원면이라는 곳에 진원면민 전체에게 저희 장성신협을 홍보하는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이사장님은 엄청 활동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이사장님하고 한 팀을 이뤄서 장성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연금 유치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혼자 갔을 때보다 저희 이사장님하고 함께 갔을 때
어르신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것도 변경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홍보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각자 조합에서 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구불 예금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밴 계좌를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밴 계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규 상가가 오픈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 직원 몇 명이 가서 홍보 전단지도 돌리고 또 홍보 예금 상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달력이 나오면 전 직원이 달력을 직접 배달해 드리는데, 저희 밴을 이용하고 계신 상가뿐만 아니고 저희를 이용하지 않은 상가까지도 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새로운 신규 상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올해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플랜 내용에서 제가 상가를 저희 블로그에 홍보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상가분들이 저희 블로그 내용을 보시고 본인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저희 장성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모임에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성 군민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총무나 재무 이런 임원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회단체의 모임 계좌를 저희 장성 신협으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점장님, 과장님, 김주임 모두 다 총무, 재무를 맡고 있고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합은 농촌조합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문중이나 경로당 예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체 예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고유번호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서류들을 직접 만드시기가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런 서류에 대한 표준 양식을 작성하고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군이기 때문에 세무서를 가려면 광주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광주까지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직접 차로 모시고 가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11월 달에만 그 문중 예금 개설한 게 5군데가 돼요. 근데 이제 광주나 더 큰 지역들은 더 많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한 달 동안 5군데가 들어온 거는 큰 수치인데, 그 5 문중이 만들고 가신 그날 요구불 예금에 각 4천만 원씩 총 2억의 예금이 들어왔어요. 이제 단체 모임 통장이나 문중 통장이나 경로당 통장은 보통 단체 예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동성이 많이 없어서 이런 예금 계좌를 유치를 한다면 요구불 증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을 저희가 5% 적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만 7세까지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수당을 저희 장성신협으로 받아주시는 분께 5%의 아동수당 적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성신협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가 지금 백양사 근처예요. 그래서 저희는 백양사 휴게소랑 협약해서 현금 수송 업무를 현재 맡고 있고, 이 백양사 휴게소에서 그 잔액을 항상 7억 이상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저희 요구불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업이나 법인이 저희 신협에 먼저 방문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담 시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저희 장성신협을 오셨냐라고 했더니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오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SNS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 SNS를 통한 저희 이미지가 잘 전달이 돼서 저희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합원 증대 방안입니다. 저희 이번 기본 목표는 391명, 가점 목표는 782명인데 지금 실적 721명으로 거의 12월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증대 같은 부분은 거의 1년 동안 직원들이 7명의 직원들이 800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800명을 월 목표로 월중 목표를 정해서 매달 달성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 저희가 여러 가지 했던 이벤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제 도장 제작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미성년자 조합원 가입을 할 때 저희가 수제 도장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이 수제 도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희 조합원 증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77 조합원 가입 이벤트입니다. 저희 조합원 가입 이벤트 기간 내에 7번째, 17번째, 37번째 이렇게 신규 가입을 한 조합원에게 저희 어부바 인형하고 어부바 저금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원 가입 369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조합원 가입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조합원들이 지인이나 가족분들을 소개해서 조합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따로 혜택을 드리거나 했던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지인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쿠폰 하나씩 찍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3명, 6명, 9명부터는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조합원 가입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 이사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농촌이 거리가 멀고 또 일이 많아서 나오신다고 하셨어도 또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집으로 방문을 해서 조합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자 가족 조합원 가입인데요. 기존 대출자 대출 서류에 꼭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등본이 있어요. 이 등본을 확인해서 공동유대에 포함되는 가족이 있으면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서 조합원 가입을 부탁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법 외에 또 올해 비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출자금만 새로 개설을 하시면 중앙회에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비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출자금 개설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올해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어부바 원어민 교실, 어부바 멘토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 수료시에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그 장학금을 그냥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서 출자금에 입금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다들 좋아하셨고 또 그래서 수강생뿐만 아니고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총 한 50여 명을 추가로 가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크카드입니다. 저희 목표가 49억 9천만 원이었고 가점 목표는 99억 8천만 원인데 지금 실적 52억 3천만 원으로 104.8%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카드 영수증 이벤트는 매년 진행하고 있고 1년에 4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법무사 세금 납부 홍보 부분인데 저희가 체크카드 증대를 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보았던 방안이에요. 다 각 조합마다 이제 주로 거래하는 법무사가 계실 거예요. 이 법무사들은 취득록세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취득록세 납부하실 때 저희 체크카드로 납부를 해주시게끔 홍보하고 유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벤트를 진행할 때 CU 빅 라이프 체크카드라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카드 혜택이 세금 납부를 하면 0.2%의 캐시백으로 현금으로 입금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무사님들께 저희가 부탁해서 진행했다면 나중에 통장에 입금되는 캐시백 현금을 보시고 지금은 자진해서 본인들이 직접 저희 카드를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CU 빅 라이프 체크카드는 현장에서 저희 창구에서 전용 발급은 안 되고 홈페이지 전용 발급 상품으로 변경됐으니까 혹시 발급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신협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크카드를 어떻게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고령 조합원들은 카드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으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령 조합원들을 타겟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CUB 클래식 체크카드가 혜택이 하나가 있는데 약국이나 병원에서 10,000원 이상 결제하시면 1,000원을 무조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전원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 조합원들은 거의 병원이나 약국을 매달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약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 뭐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라는 명목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직까지도 다들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올해 우리나라 5월, 6월 달에 정부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었어요. 이때 재난지원금 신청을 카드로 하는 게 대다수였는데 저희는 문자 발송과 블로그, SNS를 통해서 저희 장성신협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게끔 홍보하였고 실제 창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재난지원금 들어왔던 그 금액이 약 합산해보면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요금을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법무사 부분하고 비슷한데 창구로 지방세를 납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하러 오시면 저희 조합 직원들은 무조건 체크카드가 있는지부터 조회를 해요. 그래서 체크카드가 있으시다 하면은 체크카드로 무조건 결제를 해달라, 납부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신데 친분이 있는 조합원이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ATM기에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 부분입니다. 저희 목표는 2,822건이고 가점 목표는 5,644건인데 저희 실적은 3,060건으로 108%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은 저희가 창구에서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신협중앙회나 지역본부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맞춰서 적극 참여해가지고 창구에서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뱅크 상에 있는 적금 상품들, 예를 들어 이파란 적금, 레디 적금, 유니언 적금 다 우대금리를 설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대금리를 홍보를 해서 저희 적금 가입 신규 거래자가 오시면 온뱅크를 무조건 깔게끔 하고 적금을 신규로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이체 부분입니다. 저희 목표는 53,456건, 실적은 49,591건으로 이번 12월 달에 모두 100% 달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동이체 증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실적이 누적 건수이기 때문에 연초 모집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자동이체 증가되는 사용량을 파악하고 올해 목표에 이거를 대입했을 때 모자랐던 건수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00건을 누적 건수로 모집을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1월 달에 달성을 하게 되면 100건만 하시면 돼요. 100건이 12월까지 모아지면 1200건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월에 안 하고 6월 달에 모집을 한다 하면은 200건을 모집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더 적은 개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동이체 증대를 위해서 했던 이벤트 중에 가장 좋았던 이벤트인데 자동이체를 10건 이상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품권 5만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이체 하실 때 계좌이동제로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자동이체 목표 달성을 할 때만 해도 계좌이동제가 전선에서 불가능했었어요. 저희가 했던 방법은 다 콜센터로 일일이 전화해서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계좌이동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등록해서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매번 인터넷에 콜센터 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콜센터 번호와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상담원 단축 번호까지 적어서 정리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활용하고 혹시라도 집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배부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장, 입출금 통장 나갈 때 무조건 자동이체 ARS 번호가 적혀있는 이 스티커를 통장 맨 앞면에 붙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저희가 없어도 손쉽게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보다 또 창구로 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저희 조합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치료 납부하러 왔을 때 이런 홍보 단지를 전단을 만들어서 치료 납부하시는 분들께 배부하면서 자동이체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 저희 금리나 대출 같은 거를 홍보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적립식 예금 상품 판매 증대입니다. 유니온 정기 적금하고 유니온 자율 적금은 모두 달성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유니온 예금을 판매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편리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연초에 온뱅크 업무가 개시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3분 안에 어플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적금이 만기되시거나 적금을 새로 오시는 2030 세대 분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온뱅크를 깔아드리고 적금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성 부분입니다. 저희는 순자보험 비율 개선을 위해서 신출자 모집에 집중하였는데 이 신출자금 증대를 위해서 창국에서 꾸준히 입금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저희가 휴면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집에 잠자고 있는 동전을 가지고 오시면 출자금에 입금해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체 비율 감축인데 이제 채권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신규 대출 시 상환 능력을 잘 검토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연체 비율 감축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매주 채권 관리를 위해서 저희 여신팀에서는 전화랑 문자랑 발송하고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선명성 부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용을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활동했던 시간을 등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말에 복지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필수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라고 하시면 통합정보 시스템에 활동 시간을 필수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1419하고 어부바 멘토링은 저희 목표관리에서 5점씩 가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목표관리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선행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장성신협이 2020년도 했던 사회공헌 활동인데, 첫 번째는 1419 금융교육으로 저희 장성 배감중학교와 결연해서 금융교육을 진행했고요. 실제 원어민 교사를 섭외해서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전주의 친환경 한지 벽지하고 장판지를 활용해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 아동센터와 결연해서 경제랑 협동 관련 주제로 여러 가지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목표 관리에 40점 배점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인데요. 저희는 8개 업체하고 결연을 해서 세무 상담, 마케팅 지원, 쿠폰 발행 등 여러 가지 영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서 저희 지역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수혜가구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성신협은 올해 사회공헌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를 하였고, 장성군에 수해재난 의형 물품을 기부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대출금인데, 이 대출금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이제 취급하는 대출로서 종합 목표 관리에 각 5점으로 2건을 달성을 해야 10점을 줍니다. 밑에 보시면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다른 조합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일 김포제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포제일 신협은 자산 907억으로 직원은 9명입니다. 김포제일 신협은 2년 연속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저희가 작년에 김포제일 신협이 1위를 하고 전국 2위를 했었죠. 이 김포제일 신협은 상위 500세대를 직원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500세대를 관리를 하면서 가족들 모두 조합원을 가입시키면서 조합원을 증대를 하고 있고, 또 요구불 비율이 지금 26%로 엄청 높은 편이에요. 이 김포제일 신협이 지금 명절이나 총회 이후에 이제 특정 조합원들에게 의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신규 조합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매매 같은 그런 일이 있는 조합원들을 계좌를 유치를 해서 요구불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김포제일 신협이 높은 비율 중에 하나가 순자본 비율인데 지금 11%가 넘었어요. 2006년부터는 손실을 극복하고 꾸준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김포제일 신협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창구에서 동전 입금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또 예적금에 이자가 나오면 출자금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제일 신협의 목표관리 방안은 신규 직원하고 기존 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서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신규 직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또 동기부여를 제공하면서 목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직원당 수신 거래자 100세대씩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서 매년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 삼천시협입니다. 전주 삼천시협은 자산 1,700억, 직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시협은 2년 연속 전북지부 대상 수상하였고 현재 전북지부에서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시협의 조합원 증대 방안은 예금 특반을 진행할 때 무조건 조합원 가입을 선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전주 삼천시협이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체크카드 달성인데, 이 체크카드에 관한 이벤트를 분기별로 매 분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두 가지 이벤트를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우선 첫 번째는 총 순금 11.5돈을 걸고 했던 황금 돼지를 잡아라 이벤트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적 금액으로 시상을 했기 때문에 고액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5만 원 이상 영수 추첨 이벤트는 이제 소액자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 증대 방안에서 좀 재밌었던 게, 한 달간 직원들이 전자금융이 신청이 안 된 조합원 목록 리스트를 쭉 뽑아서 본인이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을 직접 컨택해서 나눠가지고 매일 전화 드려가지고 전자금융을 가입하게끔 유도했다고 합니다. 자동이체 증대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플러스 적금이라고 하는 건데, 자동이체를 변경해 주시는 건수에 비례해서 연계금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최대 2.8%의 추가금리를 줘가지고 결국에는 15건 이상 해주시면 5%의 적금을 개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자동이체의 플러스 적금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손자본 비율 부분에는 전주 삼천시협의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출자금 10,000원씩 자동이체 하게끔 유동을 하고 있고, 창구에서는 출자금 300만 원 이상 입금하시면 0.1% 금리를 추가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스팟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용대출 활성화 부분엔 전주 삼천시협은 1일 상환 대출금을 엄청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 자영업자들은 최대 1억씩 1일 상환 대출금을 풀고 있고, 또 담보대출 신규 할 때 신용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담보대출 이외로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까지 개설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죽신협인데, 구죽신협은 자산 6,500억, 그리고 직원은 26명입니다. 구죽신협은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대전 충남 지역본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죽신협은 조합원, 출자금, 자동이체, 체크카드 이 모든 것을 연계해서 예금 금리, 가강금리, 그리고 또한 여신 가강금리를 모두 조정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저희하고 조금 비슷한데, 대출 나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법인 관련 세금은 구죽신협 체크카드로 납부하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체관리인데, 연체관리는 채권관리팀에서는 기업대출이나 6개월 이상 연체된 건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여신팀들은 지금까지 나갔던 대출자들 체크리스트를 모두 나눠가지고 3일 전부터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취하면서, 또 자기 몫의 체크리스트를 매일 관리하고 왜 납입이 안 됐는지, 언제쯤 납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매일 체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보고하는데 전무님이 안 계시면 상무님께, 상무님이 안 계시면 부장님 순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서두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하고 공부를 적당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오늘 준비했던 강의는 이 두 번째, 공부는 적당히 하는데 점수 받는 법을 아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 조합에
정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핵심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경영성과 창출의 핵심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에는 세 가지 관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숫자 관리, 두 번째는 조합원 관리, 세 번째는 직원 의지 관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네 조합들의 공통점인 맨 처음이었던 숫자 관리는 연초에 모두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장성신협의 추진 전략만 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던 수제 도장 이벤트, 고령 조합원을 위해서 했던 체크카드 이벤트, 여러 가지 법무사를 통해 했던 이벤트, 조합원들을 세분화해서 각자 타겟에 맞는 이벤트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합원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추진 전략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다 함께 협동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 의지 관리를 세 번째로 넣었습니다. 저희 장성신협에 3년 동안 목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자산, 요구불, 체크카드 이런 수치들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목표 관리를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받는 결과 보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조합들 수준에서 받는 기본 성과금이 있고요. 그리고 달성했을 때마다 갔던 제주 여행 2번이 있습니다. 저희 장성신협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큰 걸 바라지는 않았어요. 저희 직원들의 애사심과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장성신협 직원들의 목표는 면 단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저희 이런 지역적인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공동주제 전부 확대를 통한 강상국의 지점 설치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광주 전남 대상의 3연패라는 달성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 장성신협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서 광산구의 추후에 신규 지점 설치 시 이를 홍보의 발판으로 삼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이런 목표 관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은 자산도 아니고 체크카드도 아니고 요구부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장성신협의 직원 역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그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합경영평가로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저희 장성신협 직원, 지금 있는 직원들은 다 각자의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지점장이 될 것이며, 그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를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합 목표 관리를 잘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의 의지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저희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전청옥 이사장님하고 김한수 전무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사장님은 발로 뛰는 그 홍보를 맡고 계시고, 저희 김한수 전무님께서는 저희 아이디어 뱅크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데, 조합원 증대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수제 도장 이벤트 저희 전무님 아이디어시고, 또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수료한 분들에게 장학금을 출자금으로 지급했던 것도 저희 전무님 아이디어고, 또 문중예금 개설할 때 그런 표준 양식을 비치해서 서류 대행을 하자라고 의견을 낸 것도 저희 전무님 아이디어였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신 게 저희 이사님과 전무님이라 생각하며, 또 정확 목표 관리를 추진할 때 이 모든 업무를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위임을 해주신 것도 저희 이사님과 전무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모든 직원과 함께 머리를 모아 준비했는데, 다시 저희 1년, 2년, 3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저희 장성군 내의 작은 조합의 사례이지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가신 분들은 2021년에는 꼭 저희처럼 추진 전략을 세워서 목표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자성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장난명.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혼자는 힘드니 단결하고 협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종합목표관리는 전 직원이 함께 추진했을 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모든 조합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